근데 그런 게 없으시다면 굳이 그러실 필요 없다. 물론 그러다가 현타가 올 수 있어요. 와,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네 라고 현타가 오실 수 있어요. 그럼 그때 제 채널 다시 돌아와 주세요. 제가 퇴사의 아이콘이 돼가는 것 같아요. 평소에 제가 하는 이야기, 자유를 찾아가라, 독립을 해라, 퇴사하는 것 자체가 준비가 될 수 있다,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. 근데 오늘은 그 반대로 직장을 다니는 게 더 나은 경우가 있어요.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직장을 그만두면 안 되고 오히려 직장을 다니는 게 나은 5가지의 경우. 첫 번째, 1년치 생활비를 모으지 못한 분. 제가 여러 가지 영상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. 1년에서 1년 반은 소득이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도 살 수 있어야 된다. 만약에 독립을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.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. 그런데 이 생활비가 없으면 악수를 두게 돼요. 굉장히 조급하게 돼서 이상한 수를 두게 되고, 그렇게 하면 자기가 꿈꿔왔던 독립과는 오히려 멀어지게 되고,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을 비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직장을 다니는 게 나은 두 번째 경우, 갚아야 할 빚이 연봉보다 많으신 분. 예를 들면 뭐 아파트를 자기가 좀 무리해서 대출했다, 혹은 비싼 자동차를 할부를 무리해서 했다. 그럼 한 달에 50만 원에서 150만 원, 200만 원씩 이렇게 나갈 텐데, 자기가 정말 해보고 싶은 어떤 것이 있을 때 자기의 발목을 잡는 그런 게 빚일 수 있거든요. 당연히 뭐 레버리지 해야 되니까 투자도 해야 되고, 이렇게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남는 게 없어요.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우선하는 가치관이 무엇이냐.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. 이 빚을 어느 정도 이렇게 통제하기 전까지는 직장을 다니시는 게 낫겠죠. 세 번째예요. 직장을 다니는 게 나으신 분. 직업에서 혹은 직장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분. 이런 분은 정말 좀 부럽기도 하고, 저도 가난한 사람들,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들, 옛날에 뭐 조영래 변호사 같은 분, 혹은 뭐 사회복지사, 군인에서 사명감을 느끼시는 분, 이순신 장군, 그분은 군인이었어요. 그런데 이 사명감이 남달랐죠. 임금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도 있었지만, 백성을 지키고 내가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한다,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초인적인 태도, 초인적인 성과 내실 수 있었겠죠.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자기가 의미를 찾는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우리나라 브랜드인데 이걸 전 세계에 막 출장을 다니면서 이거를 설득시키고 그 나라에 뭔가 그 마켓에 새로 도입하는 어떤 일을 하는 영업 부서가 있다고 쳐볼게요. 근데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 뭔가 개척하는 이 자체에서 삶의 어떤 희열을 느낄 수 있거든요. 이런 분도 아주 훌륭한 분들이죠. 건전한 챌린지, 건전한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요. 이것이 지속 가능한 의미인가? 당장은 그럴 수 있지만 내가 평생 이 일을 하면서 내 자신과 동일시할 만큼 의미가 있는가? 뭐 건전하게 고민할 필요 있죠. 하지만 그 의미가 존재하는 한 직장을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. 그 의미라는 것도 퇴색하거나 혹은 자기가 바뀌거나 하는 이유 등으로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될 확률도 있어요. 그죠? 삶이란 항상 변화하는 거니까. 그렇다면 또 고민하셔야 되겠죠. 네 번째, 직장 다니시는 게 나은 분. 독립할 의지가 없는 분이에요.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 하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독립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이제 선호하고, 그런 거를 또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저 같지는 않거든요. 가끔 뭐 안 좋은 댓글도 달려요. 그냥 난 회사 다니기 싫고 뭔가 좀 그냥 대충 이렇게 약간 패시브 인컴으로 살고 싶어, 이런 분들은 차원이 다르죠. 그래서 그런 분들은 독립의 의지가 크게 없기 때문에, 그런 분들은 직장을 계속 다니시면서 뭐 옆으로 이렇게 계속 하시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난 이대로가 좋아, 나쁘지 않아 하시는 분은 계속 직장 다니시면서 그 안에서 또 나름대로의 가치를 찾으시면 돼요. 더 큰 가치를 희생하고라도 독립하겠다, 이런 분들이 이제 퇴사를 하시는데, 그런 게 없으시다면 굳이 그러실 필요 없다. 물론 그러다가 현타가 올 수 있어요. 와,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네 라고 현타가 오실 수 있어요. 그럼 그때 제 채널 다시 돌아와 주세요. 마지막 5번째, 퇴사 후 내가 하고 싶은 일, 또 시도해보고 싶은 일이 3가지가 안 되는 분. 이런 분은 그냥 회사 일단 다니시는 게 나아요. 왜냐? 그러니까 내가 퇴사하고 나서 정확히 뭘 하고 싶다가 없을 수 있어요. 그죠? 저 같은 경우에도 없이 그냥 퇴사해서 이제 발굴한 사례거든요.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많았어요. 한 10개 정도 됐어요. 그리고 제가 지금 퇴사하고 싶다는 많은 분들 또 만나거나 뭐 이메일이나 뭐 이런 걸로 상담을 해보잖아요. 그럼 결국에 용기 있게 독립을 시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하고 싶은 목록이
몇 개는 있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나와서 리스트에서 하나씩 지워갈 수 있는 거예요. 아,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해봤어. 이거는 잘 모르겠어. 퀘스천 마크. 다른 거 해봤어. 재밌어. 그럼 그걸 더 발전시켜가고. 그런 식으로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사업으로 키워나가는 거라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. 이 목록이 3개가 안 된다는 건 아직 좀 준비가 덜 되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좀 더 쌓일 때까지 자기를 발굴하는, 또 자기 인지를 하고 내가 진짜 누구인지 좀 탐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조금 더 가지셔야 된다. 그러면 그때까지는 직장을 다니시면서 에너지원을 비축하고 또 갖가지 여러 가지 나 자신을 좀 새로운 환경에 놓아보고 시도하면서 이제 날이 깜깜해져 가지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, 여러분 지금 5가지 말씀드렸어요.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. 이 5가지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. 1년치 생활비 모아놨고 갚아야 할 빚이 연봉만큼은 안 되고 직업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없고 난 독립에 대한 의지가 투철하며 퇴사 후 하고 싶은 일의 목록이 3개가 넘는다. 그러면 독립을 하셔야 돼요. 용기를 내시고요.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안 할 자유가 있잖아요. 그런 것이 경제적 자유거든요. 내 시간과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독립, 그 길로 저랑 함께 가보시죠. 준비되셨다면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 한번 구경해 보시고요. 독립과 자유 언제나 응원하는 마작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